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됐네요. 예, 두 분만 보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지 말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주 김대희 총장님 어떠십니까? 예, 뭐 여수 YMC가 지금 생태 도시 건축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총 한 두 강좌 지났어요. 8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패시브 하우스하고 또 마약의 수도에서 핫한 셀럽 도시로 변화된 콜롬비아 메데진 도시행 사례를 공부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3강.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3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연말에도 뭐 배움의 자세를 또 늦추지 않으시는 특히 또 주부들이 YMCA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예. 아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공하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어제 행정사무감사 그 모니터 결과를 저희가 화요일 날 일단 그 평가회를 하고 어제 보도자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순천시 의회에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 2022년에 비해서 14분의 모니터가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잘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의원을 지표 기준에 따라서 우수 의원으로 좀 선정을 했어요. 양동진 의원, 이봉남 의원, 정광현 의원. 근데 이제 올해 뭐랄까 하나 조금 특이사항은 저기 피감기관에 대한 그 지표를 좀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미흡이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피감기관이 5기관이 좀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평가하려고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표 자체는 굉장히 모니터 활동가들의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게 미흡이라고 지적된 곳들은 좀 언짢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목적은 아닌데 그것만 또 부각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잘해보자는 거니까요. 예. 예전에는 이런 보도자료 나가면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해주고 그랬는데 MBC도 보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제 권한이 아니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네. 그렇게 됐고, 어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광산구에서 뭐 포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요즘 마을 자치 공동체 별로 관심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사례 발표도 좀 하고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시려고 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여수도 여수 아이쿱 생협에서 의정 모니터링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가장 난감한 것이 베스트 웨스트 의원 선정할 때 지금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는 항의를 많이 받는데요.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네. 뭐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그 특정한 활동 영역만에 대한 그 평가 지표라고 보시고, 혹시 의정 활동 전체에 대한 또 평가도 아닌 거니까요. 아마 이게 4년 동안 지표가 모아지면 나중에 그 지방선거 써먹으세요 또. 뭐 무렵에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해보니 이렇게 지표가 나옵니다라고 본인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공개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니터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자치 학교를 좀 다시 시행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다 했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이에요. 뭐 이번 주까지는 뭐 비도 와서 좀 포근했습니다만 이제 비 그치고 나면은 확 추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연말 분위기가 확 날 것 같은데, 마냥 반길 수만은 또 없는 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는 최근 뭐 두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만, 50대 지적장애인 조카와 함께 살던 70대 노인 한 분이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령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함께 있는 가구의 관리가 그리고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 뭐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뭘 도입해서 꼼꼼히 뭐 들여보겠다, 뭐 열심히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이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사건을 접한 뭐 행정 그리고 마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주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복지, 뭐 마을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이 순천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다. 네.
그 과거에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이 지금 뭐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이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런 가운데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온정적인 그런 사회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은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좀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국가가 또는 뭐 지방 정부가 또는 마을 공동체가 모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 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서울시에서 그리고 노원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김성한 국회의원이 노원구청장 시절에 과연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과연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노원구에서는 요구르트 그 우리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광진구에 있었던 저기 그 자살률이 상당히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노인 독거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네, 노원구. 그래서 그것이 일정 굉장히 중요한 마을 복지 기준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동해 복지 자체가 마을과 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것인데 이런 일이 서울도 아닌 더군다나 순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이 동네가 굉장히 이웃 사촌이 좋은 동네예요. 이 아파트도 굉장히 이웃 사촌이 좋은 아파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조금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순천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유를 좀 배달해보면서 고독사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한 바로 다음에 그렇죠. 이런 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미리서 했었더라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남은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런 방식의 어떤 정책의 예산이 전달되고 뭐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 마을 안에서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좀 더 왕성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을 복지를 위해서 마중물 보장 협의체가 있거든요. 또 주민자치회도 있고 마을 복지 계획도 이미 오래전에 지금 세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하는 시기여야 된다. 순천시가. 알겠습니다. 네. 예. 먼저 말이 김대희 너무 총장, 길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의 또 총평 듣고 세부적인 내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소식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70대 노인은 이모잖아요. 예. 그리고 50대 지적 장애 1급이 있는 조카예요. 근데 이게 50년 동안 뭐 이 조카를 보았다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조카의 부모들이 이 조카가 유아기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20대 처녀인 이모가 시집도 안 가고 미혼이 상태로 지적 장애를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시집 가버리면 혼자 남아있는 조카가 어찌 될지를 고민했고 살았던 이 어르신께서 결국은 사망한 지 거의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또 시체가 부패하면서 그 지적 장애인 조카는 얼마나 외롭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진짜. 그러죠. 외롭고 보고만 슬프고 있어야 되는. 그러죠. 예.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김석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촘촘하다고 이야기했던 순천이 이 정도인데 순천이 아닌 지역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죠. 없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아무리 장애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히 그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틈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이웃 사촌이면 행제보다도 더 가까운데 이런 시스템이 왜 무너졌을까 하는 느낌을 보는 거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장애인 지원센터도 방문도 하고 어떤 행정에서 쌀도 갖다 줬어요. 예.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걸 듣고 여수에서도 저희도 한 번 더 좀 2중 3중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종종 나왔던 또 뉴스 중에서 공공요금이 미납돼서 드러난 지표로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몇 달간 좀 계속 가보니까 이런 좀 힘든 상황이어서 대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심심찮게 봤었는데 이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었을까요? 이 사례에서?
아닙니다. 이게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측면도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뭐 궁금한 걸 이제 쏟아내 보는 건데.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모와 조카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지금 현재 내용들이 좀 이렇게 확인된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걸 발견한 것도 그 아파트 내에서 마을 내에서 이런 활동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발견이 된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우리가 마을에 주민자치에 좀 더 촘촘하게 돈과 예산으로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얼마나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냐. 공동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정부나 뭐 도나 시나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뚝뚝 끊기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순천시가 이 문제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적어도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도시에 걸맞게끔 그렇게 주목받으면 뭐예요? 골목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독사해버린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바로잡기 위한 순천시장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 마을 활동가들, 동장들 전체 대토론회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순천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 관련해서 토론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마중물 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대책과 대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다 시장할 자격, 시원할 자격 없어요. 사실은 미안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의 사회 보장 시스템을 보면은 그 공공 사회 부조 시스템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중 삼중 그물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대상자가 또 아닐 수 있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근로 조건이라든가 내용 때문에 빠져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잘 감싸냐. 저는 그것이 실제로 잘 사는 좋은 지방 정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 공공사회 부조 시스템들을 어떻게 천천히 맡길지는 뭐 행정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복지 NGO라든가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의 힘과 지혜로 이 촘촘함을 더욱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복지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김석 총장께서 앞서서 그래도 이런 우유 배달 사업이라도 해서 뒤늦게나마 발견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요즘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 하나가 복지 분야예요. 근데 이 복지 예산이 국가와 도와 지방정부와의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방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체적 복지 사업을 구성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우유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마을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장려하고 좀 더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내는데 막 수백억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나 마을 공동체 이런 데 쓰는 뭐 인력은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인식의 좀 전환들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 자체별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된 마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촘촘하게 혹시 형식적으로는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시 뭐 이렇게 복지 보장 협의체도 있고 마을별로 마을 뭐 마중물 보장 협의체도 있고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들은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그동안 혹시 형식적으로 운영됐나 아니면 좀 더 촘촘하게 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과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희 총장님, 그 사각지대 발굴을 안 하는 지자체를 찾기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는 다 하고 계실 텐데 근데 뭐
이번에 최근 나온 것도 보면 뭐 우유 배달 이것도 호남권 뭐 최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들도 홍보를 했던 걸로 저도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더 촘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요. 여수 산단 환경 안전 문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사고는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인정할 만한 사유도 있지만 아까 이제 순천이 여러 가지 그 마중물 시스템이라든가 2중 3중으로 동네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보장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장 군수님들은 그리고 정부 담당 공무원들은 그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인력의 문제라든가 짜여진 돈 중심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돈 문제 나왔는데요. 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하다면 아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출퇴근하다 보면 자기 동네에 아침 뭐 9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쓰레기 줍고 다니고 예. 풀 뽑고 다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예,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그중에 몸이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 차라리 그 돈은 의미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은 풀 뽑고 쓰레기 줍는 데가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 동네에 복지 영역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왜냐하면 뭐 쓰레기 줍는다거나 풀 뽑는 것은 우리 청소 미화원 어르신네들이 잘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제대로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동네 어르신네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동네 누구가 사는지 알잖아요. 아하. 안부도 전화 보기도 하고 체크를 오래 해서. 계셨으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동네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안내자 역할을 서로 해주는 시스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미 그 방금 김대희 총장 이야기하던 것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들이 각 지역별로 이름이 좀 다르긴 하고 뭐 동지역 뭐 사회보장협의체든 순천처럼 마중물보장협의체든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예. 이 만들어진 계기가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실은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순천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같이 함께 안부를 묻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같이 함께 그 마시를 걸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발굴된 것들을 정책 사업으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9988 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기 위한 공동 어떤 마을회관을 좀 조성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지금 이미 체계화되어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촘촘함이 벗어나서 지금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그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저 순천 YMCA랑 같이 순천시가 마을복지 계획을 전체 24개 읍면동을 다 같이 함께 세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책꽂이로 들어갈 게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천시 그다음에 사회복지 담당자 그다음 관련된 읍면동 동장님들 그다음에 마중물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뭐 풀뿌리 자치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연결망을 다시 한번 마을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론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빠져 있는 영역도 저는 임산부들도 들어가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임산부의 삶은 정상적인 가정의 임산부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열악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한 1년, 2년 장기간 상병이라 그러죠. 장기간 질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산업재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에이즈라든가 특정한 질병에 걸려서 질병의 사회적 뭐 문제 때문에 숨어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좀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촘촘하게 좀 사회복지적 개념들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개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크게 만들어지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그동안에 젊었을 때 몇십 년 동안 급여 속에서 이런 연금의 나누어서 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약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뭐 장애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생활보존과 관련된 생계수당, 주거수당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2중, 3중으로 볼지를 좀 더 행정력이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김석 총장께서 여러 번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많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촘촘함이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지사각지대에 그동안 목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방금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하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이었는데 이것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럼 방금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주요 점검해야 될 목록들의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이것을 위한 그 복지사각지대 활동들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어디가 그렇죠, 미치지 않는지. 미치지 않는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 복지 문제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 주체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내용과 지금 미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가깝게는 뭐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도 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김석 총장께서 계속 말씀 주신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일, 지금 상황에서 제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앙 정부 김대희 총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네, 저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부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는 제도적 내용에서 예산을 만드는 거라면요, 실행력은 지방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중앙 정부는 거시적 측면 속에서 이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애초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 네, 그렇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는 예산을 중심으로 내려주면요,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방 정부인데 복지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쓰임도 정해져 있고 또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는 딱 규정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방 정부가 좀 지역과 동네의 상황에 맞게 또 그 대상 혜택을 좀 자율성들을 주는 과정 속에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좀 예산과 집행 규정을 좀 주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뭐 지방 정부에서는 네.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복지 정책 자체가 그 뭐랄까 전달 체계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지방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 기입하느라고 우리 복지 활동가들이나 복지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한 전달 체계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중심은 마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의 전달 체계는 그렇게 전달 체계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 차원에, 그러니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만에 나름대로 동 중심 복지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 위한 활동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을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되고 그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돈으로 해서 뭔가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비상매를 눌러야 되겠구나. 비상매를 행정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비상매를 누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만 만들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초가 되면은 시장 군수님들이 연말에 이제 뭐라 그러죠? 동별로 마을별로 막 간담회 하잖아요. 네. 이 영역을 뭐 도로 내주세요, 무슨 뭐 어디 다리 놔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동네 주민들의 삶이 어찌 되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로 공무원도 고민해보고 마을 분들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어떻든 우리 UN 차원에서는 2030년도까지 우리 인류가 어떻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뭐 구체적으로 정해놨거든요. 17개 목표하고 169개 세부 목표인데 그중에서 제1의 목표가 기아와 빈곤의 문제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문제.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아나 빈곤, 건강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속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그냥 형식적인 지자체의 뭐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좀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의 근본을 다시 좀 되짚어보는 계기로 했고요. 저희도 아마 여수시에 제안해서 1월 달에는 뭐 전체적인 복지 영역에서 복지가 아니죠,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저희도 좀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 김석 총장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퍼실리테이터로 나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거버넌스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리면 너무 좀 뭐랄까 좀 허무한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마을 차원에서 해보자고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지역이 되게 마을 활동이나 이런 게 잘 되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충격은 충격이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 나름대로 순천시가 이 문제를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